타로TV는 비전적 천수를 기본서로 해서 3,600개가 넘는 사주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사주 공부 하시려는 분이라면 비전적 천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적 천수와는 이제까지 나왔던 다른 명리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비전적 천수는 엑셀 형태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엑셀 형태로 편집되었다는 것이 다른 명리서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전적 천수는 60간지를 중심으로 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갑자부터 개까지 60간지를 기둥으로 해서 편집되었기에 자신의 사주, 생년, 생월, 생일, 생시만 아신다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감명할 수 있습니다. 비전적 천수는 오늘까지 129회로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비전적 천수 책의 중반 혹은 후반의 영상을 보시고 싶으시면 사주 실전적 천수 310 혹은 200 엔터 이렇게 해주셔서 실전적 천수의 영상을 보시면서 비전적 천수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부터는 정축이라는 기둥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비전적 천수 222쪽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비전적 천수 222쪽부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정축이란 이 기둥 자체는 정화가 천간에 있고 축토가 지지에 있습니다. 정화는 화고 축토는 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축이 어디에 있든 간에 화생토할 수 있는 면도 있고, 두 번째 정화가 축토 위에 있으니 차가운 동토 위에 정화가 외롭게 있다는 감정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이 영상을 말하면서 대부분 말할 때는 일주 위주로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주라는 개념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 사주를 결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파일이 정축 바로 밑에는 개신기, 이것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편관이다, 편제다, 식신이다, 묘궁대자다, 묘궁양자다, 묘자다 하는 이런 것은 일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많은 것들이 100% 다는 아닙니다만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월주나 연주에 있을 이 정축이 있을 때도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정축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훌섞어서 이야기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정축이 월주에 있는 경우도 이 오른쪽에 있는 설명 중에는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월주에 있어도 개신기, 개수,
신금, 기토가 지장간으로 들어 있습니다. 연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이 편관, 육신의 이야기, 12운성의 이야기, 오른쪽 밑에 있는 이 이야기는 곡히 100% 일주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만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여러분 사진을 6분의 사진을 갖다 놨습니다만은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 불필스님으로 이성철 스님의 속가 시절에 낳은 유일한 혈육 딸입니다. 불필스님. 두 번째 이명식은 유명한 영화배우 신성일. 세 번째 이 오른쪽에 있는 이명식은 4.19가 나고 육군 소위였던 이강석 자신이 부모를 모두 다 총으로 쏘아 죽였던 이강석의 명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정축년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정축은 연에 있든 월에 있든 일에 있든 시에 있든 분명하게 사연이 많습니다. 정축이 시주에 있다고 해도 바람직한 시주가 된다라고 말하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사연이 많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이 여성은 2009년에 세상을 떠난 장자연 전 배우의 사진입니다. 전 배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월주에 정축이 있는 분입니다. 자, 이효리와 유재석의 사주는 정축이 일주에 있습니다. 정축은 어디에 있든 간에 사연이 있습니다. 차가운 축토 위에 정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만만하지 않고 외롭고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정축이 이 일주에 해당이 될 때는 축토 안에 있는 개신기는 편관, 편재, 식신이 되고 12운성으로 묘궁대양좌가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정축의 특징을 지금 오른쪽 하단에 해놨습니다만 곡히 일주에 있을 때의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 특징이 여기저기 섞여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축이 시주에 있습니다. 축토가 시에 있는데 행운으로 대운이든 세운이든 월운이든 오가 오면 탕화가 발생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단 오른쪽에 있는 이 탕화라는 것 자체는 어디에 있더라도 탕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은 정축이 일주에 있을 경우를 상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정축의 특징을 일주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일주가 아닐 때도 해당이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잘 모르기 때문에. 남들이 말하는 거니까 그냥 갖다 없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축을 여연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여연이라고 하느냐 하면 축이라는 편관이 정화 밑에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편관이 이 개수라는 편관이 축토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편관 때문에 힘들어서 정계충으로 힘들어서 여연이 발생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정축이 월주에 있을 때는 지장간에는 개수는 편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축이란 기둥 자체만으로 보면 역시 편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간 정의 기준에서 보면 개수와는 충돌이 된다 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축을 일주론으로 저희 비전적 전술을 일주론으로 치부를 해버리면 딱 6개월 내지 8개월 배운 수준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축이 월주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인가? 장자연의 명식에는 정축이 월주에 있습니다. 정축이 연주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인가? 불필스님, 신성일, 이강성 모두 조상과 관련된 사연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꼭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정축이란 것을 일주론 위주로 설명을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정축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일주가 아니고 월주나 시주나 연주에 있을 때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꼭 그것을 유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라타로TV의 구독자에 한해서 비전적 전술을 65% 가격으로 특매하고 있습니다. 주문전화 위로 전화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